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야 오늘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김상우 기자가 맨날 너는 이거 할 때만 너무 좋아한다. 안 대표님. 네, 아주 편애를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의혹입니까? 사실이지. 자, 오늘 미술 언더스탠딩 시간. 네. 아침 이세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오늘은- 시간에 저 없이 네. 진행했더니 영 뭐 아니야? 아니, 무단 결석을 하셨어요. 아니더군요. 예, 네. 제가 밖에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건 안 봐도 요거는 꼭 챙겨본다. 혹시 나 없이 재밌을까봐. 오늘은 뭐 바로크 미술을 한다고요? 바로크 네, 미술? 오늘은 이제 카라바조와 함께 바로크 그때 미술. 살짝 배웠는데. 맞습니다. 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전시들이 좀 개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일 드디어 그 첫 스타트를 끊을 카라바조 전시가 개막을 하거든요. 내일? 내일. 네, 정식 개막은 내일이고 오늘이 그 프리뷰 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직전에 제가 다녀와서 오호.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퀴즈 가야죠. 아, 또? 퀴즈 가야죠. 예? 전 이걸 하려고 나오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근데 무단 결석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아, 퀴즈 이프로님 헌정으로 제가 요거 이제 안 대표님 한 타임 쉬시고 이프로님만 풀 수 있는 정말요? 네, 복습 퀴즈예요 이거. 복습 퀴즈? 네. 아, 지난 시간 복습? 그럼요. 살짝 배웠거든. 네, 살짝. 네. 네, 해보십시오. 결석은 하셨지만 이제 복습은 하셨는지 또 이제 보기 위해서 예. 이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난 시간 저희가 좀 딥하게 다도 잘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겠네. 이걸 안 대표님 네. 실망이에요. 다 물방울인데 네.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최초가 뭐냐? 최초. 네. 야, 진짜 뭐 이건 뭐 복습이 아니라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예. 봐봐요. 4번 같은 걸 제일 처음에 했을 리는 없지. 아, 그렇지. 그치. 저거는 약간 변형 작품 같아. 당연하지. 저거는 하다 요렇게도 해볼까? 그런 네, 거겠지. 그런 거겠죠? 처음 4번은, 물방울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4번은 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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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기 이제 2번이 보통 꼬시는 답입니다. 유혹하는 답인데 저렇게 쉬운 리가 없다. 저게 답이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2번이. 자, 그럼 1번 하면 3번이죠? 네. 네. 저 중에 둘 중에 뭐가 약간 그 좀 능숙함이 들어있고 아하. 약간은 좀 지루해서 약간 약간 변형을 어설픈 준 게 느낌의. 뭐냐 라고 하면 근데 모르겠는데 나도. 근데 그 기준으로 따르면 3번이 살짝 어설퍼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그래. 초기에 초기에 물방울을 아직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는 게 3번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3번 아니면 1번인데 네. 저는 1번을 찍겠습니다. 1번을 찍으셨습니다. 네. 후회 없으시고요. 네. 정답은 1번도 어설퍼 보이는데? 정답은 이야. 이야. 전 여기서 충격적인 게 안 대표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 기억이 안 타임 나? 쉬시라고 했더니 와. 이 밤에 일어난 일이 최초의 물방울로 기록이 되고 그 있고 스토리는 기억나요.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물방울이 예. 맺힌 걸 보고. 맞습니다. 캔버스 뒷면 재활용하려고 물 뿌려놨더니 예. 그래서 뭐 71년도에 이런 작품을 좀 발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물방울로의 최초는 지금 72년도 72년이다. 밤에 일어난 일 이걸로 하고 있죠. 그냥 처음 그렸는데도 물방울 그렇게 예. 잘 그려? 저거 뭐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후의 물방울과는 좀 다른 그 물방울의 부분은 그거요?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문제 자체가 최초의 물방울 작품이라고 물었으니 네.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난 시간에 그 안 대표님이 선방을 하셔가지고 제가 놀랐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슬픈 마음으로 또 다음 퀴즈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려워요. 바로크 미술. 바로크. 네. 우리 퀴즈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바로크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프로님? 야, 몰라. 바로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바로크가 뭐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약간 너무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살짝 뒤틀린 뭔가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뭐에 상대되는 개념입니까?
르네상스에서 더 변형된 게 다. 아, 이 정도 상식은 선행학습. 좀 가지고 들어오셔야. 약간 재즈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선행학습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딱 여기까지. 네. 바로 느낌이 들겠네. 네. 문제 다시 주세요. 네. 저렇게 따지면 2번은 너무 완벽하잖아. 잘생겼어. 완벽하잖아. 그렇지. 저게 아니지 않겠어요? 저게 아니죠. 근데 3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바로크 미술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바로크 미술이 아닌 것은 것이니까 2번이지. 그렇지. 자, 2번으로 합의를 보셨고요. 예.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역시 선행학습을 네. 하니까 좀 낫구나. 아,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예시로 든 것들 2번을 제외하고 예시로 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예.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좀 균형이 안 맞고 고전적인 아름다움과는 좀 멀리 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꼽고 있어요. 너무 그게 지겨워서 그랬을까요? 약간 너무 정형적으로 예쁜 게 아우 좀 지겨워. 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런 반성에서 나온 걸까요? 그럼? 이 바로크 미술의 출발 자체가 종교 개혁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교와 구교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던 그 시기에 예. 구교에서는 바로크 미술을 택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신교에서는 일종의 어떤 교회 미술이 우상 숭배다. 라고 해서 이 필요성이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던 상황이었고 예. 구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그 미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신앙심을 고취하고 이런 역할로 바로크 미술이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크 미술은 감동을 줘야 되니까 더 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드라마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일종의 변주라고 보는 거예요. 화려해지는 걸. 화려해지는 걸 변주라고 화려해지는 본다. 게 실제와는 그게 다른 바로크냐. 바로크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에 비교해서 화려해지냐라고 그렇죠. 예. 하면은 르네상스 미술. 아, 르네상스 예. 그거는 리얼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미술은. 르네상스 미술은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둘 다 다윗을 나타낸 거예요. 둘 다 같은 주제가 같은 네, 거예요? 다비드 상을 나타낸 거고 지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르네상스 대표작이고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그 바로크의 대표작이거든요. 예. 근데 어떠세요? 그 차이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완벽한 어떤 균형 이런 것 이 균형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사실 다비드는 장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멈춰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 이런 것이고 다비드는요. 그 베르니니의 다비드는요.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네. 그 역동성이 또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역동적이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고 있고 자기한테 있는 그 주어진 절체절명의 전투에 아주 있는 힘껏 그 대응하고 있는 돌 던지기 직전이죠. 이 앙다물고 있네 그냥. 그렇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고전미, 균형미 그리고 그 바로크 미술이 추구했던 역동성 어떤 건지 좋습니다. 알겠다. 네. 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다비드상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또 낳게 하죠. 왜요? 어떤 많은 남자들의 몸이 저럴 거라는 착각을 많은 분들에게 하게 만들고 왜 내 몸은 저렇지 않지? 그래. 나 대한 저런 거 자괴감도 나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 수많은 남성들에게 갖게 하는 좋지 않은 작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예. 깊은 실망감을 안길 거예요. 여러 의미에서. 네. 네, 다음 작품도 한번 봐볼게요. 네, 뭐 이제 5번 예로 든 것도 바로크 미술의 특징인데 예. 이 성 베드로 광장이에요. 저게 이것도 무슨 바로크하고 관련 있어요? 거대함, 웅장함, 크기, 압도적인 스케일이 또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 베드로 광장은 1656년부터 한 11년 정도 건축이 됐던 건데요. 이 우리가 미술사적 용어긴 한데 지붕을 떠받치게끔 설계된 이런 기둥 구조를 콜로네이드라고 해요. 예.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게 콜로네이드인 건데 이게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이구 크네. 각 기둥마다 높이는 한 17m, 18m에 달하고 이런 콜로네이드가 한 280여 개가 늘어서 있어요. 와우. 네. 그래서 중간중간을 보면은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스케일을 좀 자랑을 하고 근데 있죠. 진짜 스케일은 있는데 쓸모가 없네 저거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왜 쓸모가 없어? 뭐에 쓰는 거예요? 저렇게 기둥을 저렇게 많이 놓고 네. 지붕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저기에 뭐 아파트 이거 뭐 했었을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 원래 예술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연구는. 이 지붕 위에는 140여 개의 그 성인 건축, 그 성인의 건축이 또 올라가 있기도 하죠. 저런 조각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2번 퀴즈예요. 아 이거는 너무하십니다. 너무 쉽죠. 예시를 못 찾겠어요. 좀 찾는데 좀 실패했어요. 예. 네. 야, 보통 저기서 2번은 네. 보통 답을 제하고 풀어야 되는 건데 저기 2번이 답이면 너무 그치. 무성의하잖아. 아니 근데 편견일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 워런 버핏이 그래, 나도 바로크 미술의 컬렉터일 일 줄 수도 있고. 누가 아 알아요.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네. 그럼 다시 보죠. 그럴 그렇지 수도 않아요? 있겠네. 표정을 보니까 워렌 버핏이 답이네. 진짜 성의 없이 평소와는 성의 없이 달리. 있어. 네. 자, 네. 네. 정답은요? 네. 네. 워렌 퀴즈의 버핏. 난이도가 네.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은데 2번이었습니다. 음. 여기서 1번 인물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죠. 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의 그쵸. 마틴 루터. 어떤 예. 효시가 됐던 촉발했던 사람이고 독일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아주 작은 그 마을 대학의 신학자이자 수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폐당과 부정부패를 예.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9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반박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는 라틴어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네. 하나는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붙이고 하나는 로마 교황청에도 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공개 서한이었던 셈인데 근데 이때 당시는 이미 유럽에서 그 인쇄술이 상용화가 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 서한을 붙이자마자 2주도 안 돼서 이 글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예, 독일 퍼질 수 전역에 있겠다. 퍼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뭐 또 한 달도 안 돼서 유럽 곳곳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저분이 저 글을 쓰기 전부터 인플루언서였나 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놀라운 건데 이때 이 사람이 살았던 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2,000에서 2,5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치면 경북 상주쯤 되겠네. 근데 그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예, 번역이 되어서 이 95개조 반박문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화제가 갑자기 됐었구나. 당시로 치면 SNS에 올린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게 리트윗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어떤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독일의 한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의 신학자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을 합니다. 예. 지금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이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인데요. 그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을 하려고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박해 놓은 게 95개조 반박문인데 예. 이 95개조 반박문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사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마틴 루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교황에게 있지 않다. 상식적이죠, 사실은. 예, 예. 죄 사함의 권리가 일단 교황에게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부자인데 네 돈으로 하지 왜 이거를 면죄부를 파냐. 예. 그때의 시각으로 봐도 사실 뭐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뭔가 파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네. 그러면서 이게 이 마르틴 루터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이 오타인데요. 1515년이에요. 1715년이 아니라. 예.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트리엔트는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트리엔트에서 한마디로 공의회, 공개적인 어떤 난장 토론 같은 것들을 연 거예요. 가톨릭의 권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까라는 걸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 회의가 무려 18년 동안 이어져요. 뭐 내내 회의만 하진 않았겠지만 예. 네. 그래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어지고 반박문을 붙인 지 30년 후에나 열렸다는 거 참. 그게 대응인가 싶네요. 올해 한번 하고 내년에 봐 마저 얘기하자. 그 사이에 뭐 루터는 뭐 파문도 당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근데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반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시작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 미술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겨요. 그게 바로크 미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크 미술이 점점 그 꽃 피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 가톨릭 교회가 내놨던 대답은 뭐였냐면 신교가 자꾸 교회 미술의 필요성이 뭐냐 이거를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교인 가톨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답을 했어야 되는데 구교의 대답은 사실 좀 간단했습니다. 여전히 미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미술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의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미술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권위가 막 추락해가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네. 라고 생각했던 가톨릭 교회가 바로크 미술이라는 매우 화려한 네. 역동적인 그런 미술을 통해서 야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포교도 하고 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건 비슷하네. 그냥 군사정부 때 스포츠 프로야구 야 재밌지 막 이런 거. 처음 해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미술의 형태였지만 그 가톨릭이 점점 쇠락하면서 좀 더 자극적인 그렇지 포교가 그런 거 필요한 거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저 표정 일그러진 거 봐라 지금. 그런 아니, 그런 잘못했다 느낌. 그래. 뭐 그런 느낌을 줘야지. 그런 그렇죠. 약간 자극적인 네. 느낌인데요. 일종의 포교 활동의 차원이기도 했었죠. 이때 바로크 미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미술이 왜 그렇게까지 화려한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추적하다 보면 이제 이런 역사적 맥락이 좀 있는 것이고 좀 세게 그려주쇼라고 하는 세게 요청을 받아서 그려주쇼. 제목도 좀 섹시하게 좀. 세게 그려주쇼. 야, 자 이렇게 재미없게 말고 이렇게까지 세도 되나?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크 미술이다. 미술이다. 야 명쾌하게 정리된. 네. 근데 이때 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는 있었어요. 예. 뭐냐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술가들이 임의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뭐 추가로 뭔가를 뭐 덧붙이거나 그렇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은 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붙여요. 철저히 성경의 내용에 입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독을 실제 사제들이 하게 됩니다. 너무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그러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미술가들에게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제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그 미술가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첫 번째로는 내용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예, 철저하게 뭐 몇 명이 있었으면 그거에 입각해서 뭔가 하고 뭐 누가 뭐를 했으면 그 내용은 건드리지 않되 형식적으로는 더 화려해지고 더 극적이고 형식적인 발전, 형식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카라바조처럼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전과는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쪽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너무 화려하다. 예, 이렇게 뭔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인간의 손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네. 그 화려함. 네.
우리가 미술이라는 거를 이게 평면에 재현해내는 3차원의 세계라는 차원에서 환영이라고 했을 때 예. 그 환영을 정말 극단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여주는 미술이 바로크 미술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인간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환영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바로크 미술은 그 한계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되게 많이 화려함의 들어요. 정점. 네. 이 내용이나 작품, 등장 인물이나 소재에 제한을 당하니까 아니 이게 요새 나오는 그림들보다 네. 그때 그림이 훨씬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잘 그렸다라는 말 그대로 그냥 측면에서. 잘 그렸다. 네. 잘 그렸네. 강렬한 느낌이 들지. 네. 명암 대비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아? 막 이런 느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같아? 라는 거. 예. 이 작품을 한번 봐보실게요. 안드레아 포초라는 사람이 이 천장화예요. 예. 예. 천장에 그린 그림, 프레스코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 중앙부를 보면은 이제 예. 이냐시오 성인에게 바쳐진 그 성당이기 때문에 네. 이냐시오 성인이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 양 주위로는 뭐 천사들이 쭉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을 프레스코화로 남깁니다. 예. 근데 끝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돔 보이세요? 저거 그림이에요? 저 돔이 어. 실제 돔이 아니에요. 저 와우. 그림이에요, 저게? 그림이에요. 이야. 진짜 당시에는 대단하다. 좀 돔이 있어야 성당다운 성당이지. 성당이다 이제 이런 게 어. 있었는데 건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자금적인 문제나 그래서 아무 성당이나 돔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 포초가 자신의 손기술로 야, 돔을 만들어 버리고 입체감을 만들어 버렸구나. 네. 세상에. 예,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미술, 그걸 극복해내고 있는 미술이다라고 와.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하다 정말. 네. 어. 오늘의 우리의 주제 작가이기도 한 카라바조의 카라바조. 작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2번은 확실히 맞아요. 아, 2번은 확실히 맞죠. 2번은 저건 확실히 맞고. 네. 한 문제만 좀 틀려주세요. 5번이 너무 5번.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너무 생뚱맞아서 너무 이게 한정 같은 느낌이랄까? 5번이 만약 5번이 답이라면 이것도 네. 약간 성의 없는 문제야. 우리를 네. 무시하는 거야? 점점 이제 언더스탠딩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는 참 귀찮네 하다 보니까 약간 성의 없는 문제들. 아까 워렌 버핏 있었는데 어. 또 5번이 네. 답이겠습니까? 5번 아닙니다. 오린 부핏의 기조를 이어가면 5번인데 자, 다시 우리를 한번 약간 보여주세요, 무시하는 것 같기도 대표님. 하고. 네. 저는 그러면 5번이 아니면 4번으로 해보겠습니다. 4번.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그죠? 4번. 3번 아니면 4번. 3번은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잖아. 뭔가. 근데 4번은 스토리. 그럼 5번도 진짜 스토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조가 어. 예전에 심심해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그렸다. 저분도 심심할 때가 그렇지, 있지. 그렇지. 몇 번이요? 몇 번이? 5번. 아, 5번이. 5번이. 아, 5번이. 전 4번을 찍겠습니다. 4번. 4번을 찍으셨고 저는 3번. 3번을 찍으셨습니다. 네. 그 안에 답이 있겠지 설마. 설마 5번은 아니겠지? 정답은요? 어. 아, 이 프로님이 이 그 눈치가 있어요. 네, 나는 지식은 없어. 눈치만 있어. 옛날부터 찍기를 잘했어. 에, 찍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지금 4, 5번 빼고는 다 출품작이에요. 이번 전시에. 아 이번 전시. 네, 내일 개막하는 그 카라바조 전시의 출품작인데요. 네. 이 작품들을 좀 비교해 봐도 카라바조의 작품의 특징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두 작품 다 출품작인데 카라바조는 성경의 인물을 그릴 때 성스럽게 그리지를 않았어요. 아 진짜 리얼한 사람처럼 그렸구나. 야, 네. 저 왼쪽에 있는 저 의심하는 토마. 제자들 봐봐. 너 진짜 구멍 뚫린 거 맞아? 저 예수- 완전 이프로 같은 사람이지. 저 예수님 배 나온 거 봐라 저. 예. 찢어진 옷, 야. 뭐 주름 잡힌 머리가 항상 벗겨진 저런 예. 중년의 남성으로 나오는 저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중년 남자들 저. 행님 진짜 행님이 사람 거 마실까? 맞다 이가 이 새끼야 봐라 임마. 그런 거지. 진짜가 보자마. 연기 그런 거지. 우와. 제 생각지 나 못했잖아. 저는 저 그림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러세요? 의심하는 그 장면과 네. 그런 게 정말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림 계속 봅시다 피디님. 실제로 보면은 더 그래요. 방금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그 카라바조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심지어 예수조차도 이 사람은 자기가 로마의 뒷골목에서 함께 어울려 놀거나 함께 뭐 사고치고 다니거나 주변에서 쉽게 봤던 그런 뭐 불황자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린 거죠. 네, 그게 이 사람의 삶이고 생활이기도 했었으니까. 네. 이건 출품작은 아니지만 카라바조 작품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연극적이고. 그림마다. 네. 아, 진짜 연극의 한 장면 같네. 네. 카라바조를 이 전시명도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이거든요. 빛의 거장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잘 쓴 사람이 또 카라바조이거든요. 배경은 어둡게 처리했네요. 배경을 그렇죠. 어둡게 하는 게 더 네. 극단적으로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보이지. 네. 하는 거죠.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렇죠. 오직 인간에게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뒤에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카라바조의 작품에는 뒤는 이제 어둠이지만 반드시 인간들을 비추는 어떤 한 줄기 빛이 있죠.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파격적인 구도.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의 미술과는 또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각선 구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루벤스라고 해서 또 다른 바로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거장. 예. 예, 이기도 한데 플랑드르의 거장인데 따라 그린 거네요. 예, 따라 그린 거예요. 아.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고 근데 왜 뒤에 있는 손 들고 있는 여자만 안 그렸을까? 저건 이제 루벤스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겠죠. 아. 네,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인물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어둠 속에 좀 가려져 있게끔 루벤스는 묘사를 했고. 저 루벤스라는 화가는 저기는 그냥 따라 그리는 화가 같지만 엄청 유명한데. 엄청 유명해요.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네로라는 주인공이 저 화가의 그림을 보려고 열심히 돈 모으다가 마지막에 죽는 그 화가가 그게 루벤스. 루벤스예요? 아, 플란다스 얘기가? 그 베두나 씨가 나왔던 그 옛날 영화요? 아니 그 만화 플란다스. 만화 얘기가 엉덩이 터는 아침에 파트라슈 몰라요? 알아요. 만화 영화. 파트라슈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파트라슈? 파트라슈 이겼잖아요. 베두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훌륭한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루벤스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에서 수학을 하다가 자신 일도 하고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가서 이런 재단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구도적인 측면 혹은 빛과 어둠을 사용했다는 측면 예, 이런 것에서 카라바조의 영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과감한 거네 진짜. 그렇죠. 예. 또 다른 작품입니다. 예. 저 요런 얼굴 것들. 표정 봐라 정말. 정말 그 연극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뒤에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야. 어떤 슬로우 모션처럼 딱 그 장면을 딱 포착해 놓은 것 같은.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구교에서 그러니까 예전 카톨릭에서 일종의 발주를 한 그런 작품들이 그렇죠. 많을 네. 텐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이런 거 뒤에 너무 배경에 좋아요. 이런 거 아, 그런 그 지적. 그런 신적이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저렇게 하면 야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래, 아까 발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인지 저렇게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40대 경상도 남자로 표시한 그래, 너는 태도 너무하지.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걸로 네. 화려하게 그래. 해야지. 행님화로 만들었어. 그런 지적은 상황극에 없었어요. 오늘 되게 와. 그 지적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예. 말하는 걸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예.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휘광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안 그려요. 그러니까 그린 작품도 있지만 많은 대표작들에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수품작은 아니지만 카라바조를 아주 잘 나가던 화가인 카라바조를 순식간에 좀 나락으로 가게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예. 성처녀의 죽음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뭐 마리아 막달레나나 이 그 제자들도 다 휘광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죽은 여성 같습니다. 그렇죠. 성처녀가 아니고. 네, 그렇죠. 이거를 교회 재단화로 지금 주문을 했는데 이 작품을 탁 내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우리 판 깨자는 거지.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작품 인수를 거부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카라바조의 마음속에 큰 어떤 상처를 남겼던 작품인데 작품 인수를 거부당했던 이유는 아주 좀 뭐 간단해요. 당시에 성모의 죽음 혹은 성모 승천을 그렸던 작품들은 보통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 네. 이런 거. 네. 여기서도 뭐 휘강 자체는 나타나지 않아도 일단 이 작품, 그러니까 작품 인수를 거부당했다는 그 작품이 문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죠. 성모는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승천을 한 존재이죠. 네, 그래서 죽어서 시신이 어디에 묻혔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바로크 미술 그 종교 그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미술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법령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에 철저하게 입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벌써 거기에서부터 카라바조가 벗어나는 거죠. 반골 기질이 장난이 아니군요. 진짜 2%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진짜 돈 못 벌겠다 정말. 못 벌겠죠. 돈못 벌었을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 사람의 작품을 그 캔버스화라고 인식을 해서 보지만 예. 보통 재단화로 주문을 받았고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원했는데. 이런 걸 원했던 거죠. 원했는데. 네. 신자들이 뭔가 이 보고 뭐 성당에 느끼는 게 와서 있게. 네, 보고 뭘 느껴야죠. 네. 신앙심이 고취되고 해야 되는데 예. 저 작품으로는 어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 바로 카를로 사라체니의 작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한 7년 정도 뒤에 저게 거부되고. 네. 다시 저게 이제 발표해서. 네, 대체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카를로 사라체니도 바로 작품이 대체되진 않고요. 예. 1차 버전은 저거였어요. 왼쪽 거. 네. 근데 여기서도 성모가 눈을 감고 있죠. 마치 죽은 육신 같잖아요. 죽은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는 거부를 당하고요. 네. 저거를 다시 그려요? 좀 다시 색칠을 그리죠. 해서? 네. 옆쪽의 버전으로 천사 넣고 아하. 휘강 두르고 살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모의 죽음이 아니라 성모의 승천으로 아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1608년에 그 이 제다나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네. 야. 다시 그렸네. 구도는 비슷하지만. 네. 다시 그렸네. 다시 그렸어. 야, 이렇게 진짜, 되는 겁니다. 진짜 짜증났겠다. 작품 인수를 거부당했던 또 다른 작품 성 마테오와 천사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왜 거부당했어요? 이것도 카라바조 네, 작품이에요? 이것도 카라바조의 작품.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저 않았어요. 왼쪽에는 저 대머리 아저씨 마태죠. 그렇죠. 대머리를 네. 그려.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죠. 맞아. 네. 대머리로 해서 그래, 예수님의 대머리로? 제자. 성경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저거는 딱 그림이 네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천사가 와서 쓰는 대로 그렇죠. 그냥 했다는 네. 그런 건데. 마치 그러니까 저 꼭- 마태 아저씨가 네. 아저씨라고 해도 되나? 그렇죠. 완전 마태 아저씨가 돼버렸네. 아저씨는- 나이 좀 더 들면 망태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 아저씨는 그냥 진짜 아저씨처럼 그렇죠. 보이는데요? 뭔가 좀 막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예. 뭔가 앉아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했고 무엇보다 방금 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가 그 까막눈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좀 묘사가 되어 그 있잖아요. 표정도 되게 한심하다는 표정이야. 아유. 약간 아, 자, 이거 좀 요렇게 쓰라 아닙니까? 그래, 어려워, 얘. 오늘 연기가 그런 거지. 네. 답답한 아저씨네. 이런. 바로 뭐 작품 인수 거부당하고 어. 다시 그립니다. 아 네. 이것도 거부당했어요? 네, 거부당하고 다시 그려서 이렇게 아, 조금 참. 낫죠. 고집은 버리지 않았고, 그러나 네. 돈은 좀 필요했고, 참 갈등이 정말. 예, 그래도 이제 머리에 좀 휘강도 좀 두르고, 이야. 예,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성경을 좀 집필하고 있는 영감을 받아서 이런 모습으로 근데 다시 왼쪽이 그립니다. 훨씬 인상적이네요. 그쵸. 좀 더 강렬한 게 있죠. 예. 강렬하네. 예. 그래서 뭐 저 왼쪽에 있는 1차 작품은 전쟁 때 소실이 돼서 지금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예. 예,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적인 성화들을 좀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인데 안나 성령,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성모자를 그렸는데 성모님의 옷차림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성모님이죠? 그렇죠. 예. 어떤 육감적인 표현. 좀 그러네, 야하다고 그러네. 판단한 그렇지. 건가요? 예. 휘강은 둘러쓰나. 그리고 안나 성녀의 모습을 보면은 옷차림이 좀 추레하죠. 예,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 건의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전시는 예. 내일 개막한다는 이 전시는요,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이라는 전시명이고 예. 전시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카라바조의 작품뿐만 아니라 바로크의 다른 이런 작품들 명화들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전시예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작품 10점,
다른 바로크의 작가들 아하. 한 47점 해서 57점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크 작품들은 네. 그 성당에서의 발주였으나 하여튼 좀 자유롭게 그리라고 네. 좀 화려하게 그리라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사부작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사조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렇죠. 원래의 목표와 달리 원래 그 구교의 목표와 달리 구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작품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작가들 여기 모아놓은 작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식으로든 카라바조와 연관을 좀 맺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시는 네. 예. 예를 들면 카라바조가 13살 때 처음으로 화가의 공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련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 화가의 작품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빛과 어둠으로 완전히 작품 스타일이 바뀌었던 오라치오 젠틀레스키 같은 또 다른 바로크 작가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야, 하여튼 화려하겠네. 그럼 일단 그림들이 다 화려하겠어. 저런 거를 기획 전시를 하려면 누군가가 저 작품을 모아서 하는 거겠죠? 네, 이 작품도 역시 문쿠전처럼 개인 소장작이 좀 많이 있고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3점이 지금 왔어요. 근데 그 3점 중에서 한 점, 이 뽑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초로 우피치 미술관에서 반출이 된 거예요. 대여해 준 최초의 거예요? 대여작. 미술관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네, 건데. 네. 야, 그 작품도 좀 뽑는 강렬합니다. 사람이라면 어우. 이 뽑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무슨- 말 그대로 이 뽑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 프로님 오늘 약간 발령. 전위적인 느낌이겠다. 네. 전위적인. 네,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뒤에 가서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야. 그래서 이 전시를 관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 여기에 나오는 작가들이 혹은 작품들이 카라바조와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냐, 어떤 실제로 어떤 관계였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보시면 거 좋아요. 알면 재밌겠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사람인데요. 예. 뭐 카라바조가 인기 작가이기는 했지만 이때 로마에 카라바조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떤 바로크 미술의 효시가 됐다라고 평가되는 양대 산맥이 있다면 네. 카라바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이 거장이 또 있습니다. 둘의 스타일은 확연히 달라요.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 있는 체라시 예배당의 전경인데 예.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안니발레 카라치의 작품 성모 승천을 다룬 예.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카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그렇게. 있거든요. 네. 카라바조는 뭔가 이제 검은 바탕에 그냥 뭐가 선명한 이런 네. 느낌인데 저기는 약간 화려하네요. 이건 말 그대로. 느낌이 좀 다르죠. 저거는 네. 그럼 동시대의 화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동시대의 화가였고 안니발레 카라치가 나이는 카라바조보다 한 10살 정도가 더 많은데 뭐 죽음 자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네, 1609년도에 죽고 1610년도에 카라바조가 죽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둘 다 어쨌든 당시에는 정말 그 각광받고 인기 작가였어요. 서로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고 저기는 카라치는 교회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네. 좋아했겠죠. 저기 딱 봐도. 모범생 스타일이네. 딱 봐도 좋아했겠죠. 네. 르네상스의 그 이상적인 어떤 고전미를 그게 남아있네요. 계승하고 있는 게 카라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것만 보시면은 카라치가 약간 재미없는 작가. 그래 보여요. 저걸로 이렇게 보면. 받아들이실 예. 수도 있겠다. 근데 카라치는 절대 이렇게 잔챙이 같은 작가가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는 더 인기를 끌었던 당대 시각으로 근데, 보면 그리고 위대한 작가였던 게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걸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캔버스 작품에 익숙하지만 이 시기는요. 벽화나 천장화. 그렇죠. 예. 여기에 천장이에요? 네, 천장이에요. 벽화요? 천장이에요? 팔라초 파르네세라는 곳의 연회장의 천장화인데 천장을 오른쪽으로 지금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약간 돌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면. 와. 그래서. 진짜 성실한 작가였구나. 저거 어떻게 다 그리냐 저거? 엄청나죠, 천장에 저걸 사실은. 다 그려놨어 저거를? 네, 손기술이 정말 엄청났던 작가예요. 뭐 중간에 이런 작품들은 뭐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뭐 술의 신 바쿠스를 나타낸 건데 여기가 연회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가 또 바로크였는데 엄격한 종교 미술이었던 바로크 시대에도 가능했던 거고 예.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제 신들의 사랑 일부분들이거든요. 예. 다 각자 주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화랑 조각이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다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다 그림이에요. 이야. 다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 이런 액자처럼 보이는 것도 다 그림이에요? 네. 와. 카라치는 액자도 그린 거다 이거죠. 액자도 그린 거. 네. 어. 정말 뛰어난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건 출품작이거든요. 이 출품작만 보면 우리가 좀 카라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좀 오해를 하거나 예. 좀만 덜 알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다른 작품에 비하면 저건 그냥 밤에 라면 끓여 먹다 그렇지, 잠깐 그렇지. 그리고 들어가서 잔 그림. 근데 그거네. 조금만 이번에 전시가 돼요? 이제 안니발레 카라치의 작품은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겠네. 근데 여기에서도 카라치의 어떤 미술의 지향점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카라치가 라파엘로의 참나무 아래 성가족, 뭐 참나무 아래 성모라고도 하는데 이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재제작을 한 거예요.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요한이고, 예수님의 선생님 같은 사람인데 지금 성모자를 또 성모자라면 성모자와 옆에 요셉까지 마리아와 성가족.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형제 없었죠.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아기가 왜 둘이에요? 저게 세례자 요한. 지금 옆에 세례자 요한이에요. 아기가 그 성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이고. 성모님이 옷자락 붙들고 있는 이게 사람 세례자 있죠? 요한이고. 세례자 요한. 그래. 음. 그 조금 나이가 좀 더 든 형이었어. 약간 더 형 같죠. 네. 그럼 옆에 있는 저 아저씨는 머리 약간 빠지신 아저씨는 예수님의 아버지. 네, 요셉 성인인 거죠. 아하. 이런 거를 보면은 안니발레 카라치의 작품은 이제 고전적인 미를 추구했고 르네상스 미술을 계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네요. 레퍼런스가 있는 미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카라바조가 그린 성가족이 있나 하고 보니까 일단 뭐 가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카라바조는 뭔가 다르네. 근데 지금 메트로폴리탄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단골 기질이 있어. 뭔가 달라. 뭐 하나를 평범하게는 안 그리네. 다르네. 비교가 확연히 좀 되시죠. 지금 육아에 지친 마리아님 표정을 보세요. 좀 미안해하는 요셉 아버지를 보시고. 네. 이런 표현들. 저게 리얼한 거지. 뭔가 저 손을 한번 봐보세요. 예? 뭘 하는 거야? 한 명은 손 요셉- 잡고 있는데 뭘 하는 거지 밑에? 지금 등장인물들의 손을 한번 봐보시면 예. 요셉 성인의 손 특히 한번 봐보시면 예. 까맣네요. 완전히 저거는 노동자의 손인 거잖아요. 목수니까. 네, 아. 일하는 손인 예. 거잖아요. 성모님의 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일하느라 거칠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저기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에 있는 게 그 세례자 요한과 성모님의 손이거든요. 이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한번 살아있구나. 이거 완전 다르네 느낌이. 네, 옷부터 봐보시면 시작해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셉 성인만 놓고 보면은 저 손은 일하는 손인 것이고 네. 안니발레 카라치의 작품에서는 성경을 읽는 손, 기도하는 손, 그러네요. 그러네. 네, 숭고한 손 아하. 이런 거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든다 카라바조. 그러세요?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 카라바조는 마음에 들어하면서 왜 2%는 마음에 안 들어합니까? 2%는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카라바조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 잘 그립니다. 예. 이 안니발레 카라치 같은 경우는 사실 카라바조랑 노는 물이 좀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볼로냐 출신인데 볼로냐에 일단은 미술가 가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은 안니발레 왼쪽부터 안니발레, 루도비코, 아고스티노 카라치라고 해서 예. 루도비코는 사촌형, 아고스티노는 안니발레의 친형. 신형. 셋 다 미술가인데요. 아. 이 사람들이 1582년에 볼로냐에 이탈리아 최초의 어떤 미술대학의 그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예. 아카데미아 델리 인캄미나티라는 이런 학교인데 번역하자면 진격의 아카데미예요. 혹은 진보의 아카데미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전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인
진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비교해서 진보적이냐라고 그래, 뭐에 하면은 비교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에 껴있는 미술이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정말 그 균형이 바로크의 균형이 깨진 거랑은 또 다르게 아, 사람 인체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막 늘려놓고 비정상으로 또 축소시켜놓고 예. 이런 미술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과도기적인 미술이었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그 미술을 봤을 때 이 카라치 가문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술의 퇴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다시. 르네상스의 미술을 이어봤대. 잘 그리자. 일단 좀 잘 그리자. 그쵸. 어. 네. 다시 새로운 어떤 미술의 혁신을 이루자라고 해서 이런 미술 학교까지 세우게 돼요. 미술개발연구원. 그쵸. 근데 이런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 아까 루벤스도 마찬가지였는데 루벤스도 성공한 화가였고, 그럼 이제 이런 화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를 이루거든요. 뭐 공방을 운영한달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쵸. 자신의 어떤 제자를 기른달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카라바조의 독특함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카라바조는 정식적으로 성공한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독고다이였구나. 그쵸. 그 표현이 딱이에요. 그럴 것 같더라고. 독고다이. 누가 같이 놀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랑 똑같네. 정말 독고다이로 예. 이제 살았던 세를 이룬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사촌형인 루도비코 카라치의 작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 바오로의 회심이라는 카라바조의 사촌형. 아니죠. 안니발레 카라치의 사촌형이었던 사촌형. 아까 학교를 같이 세웠던 예, 예. 아까 세 명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네요. 그쵸. 네. 루도비코 카라치의 작품, 이 작품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 카라바조가 같은 주제로 또 그린 적이 있죠. 야, 저걸 또 이렇게 그렸다고? 네.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어떤 식으로 화가들이 다르게 표현을 했는가. 이거를 보는 것도 그 미술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카라바조 같은 작가는 독특한 어떤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네. 재미가 좀 있죠. 야, 네. 재밌네. 그래서 이 전시에 시간이 이 전시에 그 예. 전시장으로 탁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맞닥뜨리는 풍경이 이겁니다. 예. 이건 그림이 아닌 그림이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전시장 측에서 이거를 딱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예. 빛과 어둠. 그런 느낌이 들도록. 네. 이 카라바조 작품은, 전시라서. 바로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설치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카라바조로 인해서 빛과 어둠의 세계, 빛과 어둠의 기법에 눈을 뜨게 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뒷배경이 좀 더 있었죠.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봤던 라파엘로의 그림이랄지 예, 예. 안니발레 카라치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뒷배경을 뭔가 이제 뭐 약간 픽션의 세계처럼 꾸미는 것이 있었다면 카라바조는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는 미안하게. 거잖아요. 연극 무대에서 조명 빛과 꺼주는 어둠만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명암법에 영감을 받아서 많은 화가들이 뭐 이런 작품을 또 남기기도 해요. 예. 이것도 역시 출품작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카라바조가 진짜 많은 그 17세기 바로크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카라바조의 영향을 기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예. 빛과 어둠으로.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없고 카라바조에게만 있는 것은 뭘까? 저는 전시를 쭉 보면서 그게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한 건 비슷한데. 그렇죠. 기법적으로는 뭔가를 유산처럼 카라바조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지만 사실은 관점적인 측면에서는 카라바조의 그런 단골기질? 과감함, 그런 거지. 이런 독고다이? 것들을 그쵸. 리얼함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죠. 약간 도라이 기질? 실제로 이런 이렇게 거. 생겼잖아. 신이 만든 인간이지만. 너 네. 불편한 거 알아. 근데 나 사실 이런 걸 어떻게 해? 네. 나는. 그런 거를 끝까지 참 사람 밀어붙였던 불편하게 사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 끝까지 밀어붙인 화가는 사실상 카라바조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 전시를 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예. 멋지다. 좀 멋집니다. 예, 야. 음. 멋진 게 있어요. 예. 성공을 못했어요 당대. 카라바조가 예.
인생의 성패가 굉장히 다단했던 사람인데 예. 어려서부터 이제 조실부모를 하고 로마에 와가지고 원래 밀라노 출신이거든요. 네. 로마에 와서 막 뒷골목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막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러다가 예. 델몬테 추기경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면서 델몬테 추기경의 집에 한 10년 가까이 거주를 하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좀 이제 그때 좀 화가로 많이 그렸구나. 성장을 하죠. 예. 그러다가 막 작품 주문도 많이 오고 뭐 인기도 있고 뭐 이런 독특함 때문에 인기 작가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아까 그 성모의 죽음 같은 문제작을 발표하면서 하면 또 무리를 일으켜서 네. 살짝 쉬었다가 네. 그러다가 1606년에는 죽기 4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살인 사건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는 쫓겨요? 네. 그 살인 무슨 그림이었죠? 그 뭐야? 다윗과 골리앗. 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예,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전시에서도. 살인 사건. 예. 그래서 4년 동안은 또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죽게 되죠. 예. 야, 파란만장했네. 네. 정말. 젊은 나이에 갔네요. 그쵸. 예, 40도 안 되는. 마음도 안 돼서 갔어요. 안 돼서 간 거죠. 예. 이 작품도 전시의 출품작인데요. 이건 왜 유명해요? 카라바조의 역량, 특히 정물화를 그리는 역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이 작품은 그림만 다시. 예. 예. 이 작품은 두 가지 버전이 그동안 있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다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예. 지금 전시장에 와 있는 작품은 개인 소장작이에요. 예,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개인 소장작이고 예.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두 작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런 눈에 맺힌 눈물. 지금 도마뱀에게 물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이런 표현들. 야, 저걸 유화로 표현한. 야. 그리고 저 또 투명한 물 이야. 보이세요? 예.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의 좀 정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잘 저렇게 그리는 그리지, 화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예. 예전에는 정말 그림을 정말 말 그대로 갈고 닦았나 봐 정말. 그쵸. 너무 잘 그려. 맞아요. 이야. 그래서 어떤 이제 중간 정도의 섹션에 가면은 이제 정물화를 조명을 하면서 다른 바로크 작가들의 정물화도 같이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1600년도에 카라바조가 발표했던 1600년경에 발표했던 심심해서 그린 그림. 네. 이건. 이 과일 바구니 이거 유로 화폐가 상용화되기 전에 이탈리아 화폐에 등장할 정도로 대표작이기도 그게 유명해요? 하거든요. 이게? 네. 심심해서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심심해서 그린 거 아니고 네. 역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던 이 역량을 잘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1600년도부터 이런 카라바조의 정물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탈리아 바로크에서도 정물화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전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사실 정물화의 전통은 우리가 지금의 벨기에, 야. 네덜란드를 합친 그 플랑드르 지역으로 좀 가야 됩니다. 예. 여기에 더 뿌리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현실적인 거 봐라. 네. 와. 시장에 있는 그쵸. 모습. 네. 초기 정물화로 꼽는 예. 저 닭들 죽어 있고 막 하는 거 봐. 저 반항기 봐라. 꼭 저런 걸 그렸어야 됩니까? 불편해. 불편해. 네. 그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누렸던 네덜란드에서 정물화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금 봤던 작품 참 재미있는 작품인데 한번 보여줘 보시면 네. 뒤에 저건 뭐예요? 뜬금없이 성경이 등장을 해요. 성경? 네, 성경의 내용. 지금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있는 성가족의 모습이거든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저거를 저런 도축하는 그 배경 안쪽에다 넣은 네, 거예요? 지금 넣어놓은 건데 저게 일종의 교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얼마나 이래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플랑드르 지역이 무역이 해상 무역이 발전하면서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 이집트로 피난을 가면서도 성모님이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주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걸 만난. 보여주는. 네, 잊지 말아라. 나누며 살아야 한다. 라는 어떤 플랑드르 지역의 그 교훈적인 정물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 리얼리즘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군요. 그쵸. 이런 어떤 교훈을 반드시 좀 담아놨어요. 네. 그 당시 잠깐 유행했던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살짝 교훈 숨겨두기. 거의 뭐 그 이후로도 한 세기 넘게 계속해서 이런 교훈적인 바니타스화가 발전을 해요. 네, 그림 한번 또 다시 봐볼게요.
대신에 한편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어요. 예. 뒤쪽에 파티 뭐 하는 걸까요? 전날 밤에 파티를 크게 벌였는지 예. 예, 인사불성이 조개 들어있네? 껍질이 막 있고 안쪽에서는 뭐 이제 사람들이 또 파티의 여운이 있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현실과 교훈이 함께 들어있네. 삶의 어떤 기쁨과 교훈이 함께 있는 이런 정물화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야. 이건 페테르 클라스는 예,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정물화가 그왜 해골 왜 저기 있어요? 근데 저게 그 네덜란드 정물화의 특징인데요. 밑에 제목을 보면 바니타스 스틸라이프라고 해서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헛됨, 허무 이런 뜻이거든요. 저 그림 제목이에요? 네. 이제 작가가 이렇게 붙인 것은 아니고 후대에서 붙인 거지만 저기 있는 한번 이거를 봐보세요. 꽃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러네요. 저물어가는 것들, 언젠가는 저물 것들. 특히 인간으로 치면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해골.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 잘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라. 삶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메멘토 모리적인 뭔가 불안했나 보다 당시에 네덜란드가. 이런 어떤 정물화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았나 보다. 잘 살았어요. 정말. 더 이상 잘 살 수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잘 사는 사회에서 저렇게 변칙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가의 이름이 전시장에 가면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오라치오 젠틀레스키라는 사람인데 예. 카라바조보다는 한 20년 정도가 나이가 많은데요. 1600년 정도의 카라바조를 만나서 작품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이거는 만나기 직전에 그렸던 상당히 뭔가 좀 예쁘고 예. 여전히 배경은 좀 살아있고 예. 근데 카라바조를 만난 뒤에 작품 이거 다 소품작. 요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 빛과 어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들로 되고 이 오라치오 젠틀레스키 같은 경우는 뭐 카라바조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예. 같이 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뭐 이래요. 아하. 사람들 괴롭히고 뭐 좀 이러면서 친구로서? 네, 친구로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뭐 영향도 받고 뭐 야, 이랬었는데 오른쪽에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림은 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거는 그래도.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표정도 그렇고 오른쪽은 해골을 들고 있네. 맞아요. 예. 해골도 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이 성서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뭔가 제목만 그렇고. 말 안 듣는 시골 소녀 같아요. 상당히 그 예쁘장한 어떤 로마 뒷골목의 처녀 같은 그런 느낌,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근데 사실은 카라바조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것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의 딸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입니다. 아, 네.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오라치오보다도 지금은 미술사가 더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삶의 기구예요. 예. 자기 아빠랑 같이 동료이기도 했던 타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로 이제 법적 공방까지 가고 뭐 이렇게 했던 작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는 예. 남자를 죽이고 있는 여성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 저 그러네. 오른쪽 그림이죠 네, 지금. 네. 이야. 그래서 카라바조의 작품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르테미시아의 작품이 더 나아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 더 아프게 괴롭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라바조의 작품에서는 유딧이 옆에 있는 하녀 아브라에 비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좀 뒤에 물러나 있는 모습. 약간. 네. 근데 아르테미시아의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죠. 네. 완전히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살인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네. 아까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시에 뭐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룬 작품들이 또 등장을 해요. 네. 이런 작품도 보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카라바조의 마리아 막달레나도 등장합니다. 이야. 어떤가요? 제가 아까 빛과 어둠이라는 기법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유산이지만 네. 네. 카라바조의 유산을 이어받고 야, 있지만 근데 카라바조 비할 바가 아니네. 저 얼굴 표정 봐봐. 이 강렬함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곤란해요. 건가요? 지금. 울고 있는 건가? 네. 제목이 황홀경의 막달라 황홀경이야? 마리아라는 맞습니다. 걸로 봐서 네.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문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610년에 그랬으면 거의 마지막 작품에 가까운. 네.
카라바조도 그렇고 안니발레 카라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살았던 시대는 바로크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조금 몇십 년이 지나면서 바로크의 전성기 작가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르니니라는 우리 아까 성 베드로 그 광장을 예. 건축했던 당대의 아주 천재 건축가이자 화가이자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대표작이기도 한 테레사 성녀의 환희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 제가 화려함이다, 뭐 연극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연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네. 이것도 제대 노일 조각으로 주문을 받은 거거든요. 제대. 이런 식으로 우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위쪽에 창을 내 가지고 자연광이 떨어지게 들어오게? 했고, 네. 근데 그 자연광이 떨어지는데 이런 어떤 표현을 해요. 그 금속으로 또 세우는 거죠. 실제 빛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낌으로. 주려고. 네. 네, 큐피드가 아니라 천사가 데레사에게 그 화살을 찔러놓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게 그 실제 뭐 데레사 성녀가 예수님의 그냥 현존이기도 한 그런 화살을 어느 날 딱 맞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환희를 느꼈던 그 순간을 지금 다룬 거거든요. 이거는 발표됐을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표정이 네, 어떤 그 외설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반능적인 그런 느낌이 네. 있네요. 그런데 이 작품을 딱 보고 나면은 마리아 막달레나 카라바조의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야,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도전적이었구나. 네, 다 아주 저런 재미있는 게 작가. 용인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용이 굉장히 일부러 저항한 거야. 엄청난 논란이 있었을 것 이거 정한 같아요. 거야. 우리 옛날에 그 즐거운 사라 그런 거 썼다가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듣는다. 그랬겠지. 네, 마 교수님. 네. 근데 마 교수님이야 그냥 본인이 그 성향이라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항이거든. 아까 그 얌전하게 그린 정무라 한 편 봤죠. 네. 내 생각엔 그거 이분을 주변에서 후원하는 재능을 너무 아까워하니까 한 편만 그려줘. 후원하는 분들이 뭐 좀 잘못하면 뒤에서 또 다 풀어주고 잘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데리고 오고 그랬다는 야, 거예요. 평범한 것도 하나 그려봐라. 그래서 야, 얘는 정신 좀 차려라. 좀 얌전한 그림 하나 한번 그려봐. 라고 해서 정보를 하나 그려준 정보. 건데 아까 그 정보라의 그 나뭇잎 시들어버린 거 봤어요? 네. 그거 그것도 중요해요. 시든 나뭇잎이었어요. 시든 나뭇잎이었어.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하나씩은 네, 인간에게 검버섯이 피듯이 예. 사물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네. 못 말리는구나. 못 말려. 네, 못 말려. 네. 전시장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이 시모네 페테르차노의 예수의 성전봉헌인데 이 시모네 페테르차노가 누구냐면 13살의 카라바조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공방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라바조는 스승이네, 이런, 스승격이네. 그쵸, 스승이죠. 이런 작품을 보고 모사하고 함께 작업에 참여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수련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수련을 했지만 본인만의 완전히 독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온 거죠. 아까 안니발레 카라치는 우리가 레퍼런스가 있는 미술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사실 카라바조의 작품은 딱 표면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인 이런 레퍼런스를 딱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려워요. 예. 이 시모네의 작품만 해도 카라바조가 이런 작품을 보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거 이제 부드러운 빛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했겠구나, 뭐 수련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카라바조에게 영향을 주지는 또 않은 거죠. 뭐 이런 작품들 전시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렬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였죠. 카라바조의 친구. 그쵸. 친구가 그린. 네, 같이 딸도 싸움박질하고 화가였다는. 다녔던 이런 것들. 그러나 카라바조의 작품과는 또 뭔지 모르게 결이 대박이야, 다르다. 저 그림이구나 저거. 성 토마스의 네. 열심. 뭐 제가 하는 거야, 독특하다고 이거? 했던 뭐 하는 입 거야? 뽑는 사람. 이게 그거구나. 네, 재작년도를 보면은 지금 그 도주했을 때 모습이에요. 거의 마지막 시기에. 그쵸. 네. 10년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네, 이것도 우피치 미술관에서 반출이 최초로 되는 지금 반출 작품이고요. 정말 대단하다. 네, 마지막 섹션에 가서 이제 이 작품 꼭 보고 오셔야겠죠.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네, 야. 이 작품으로 해서 젊었을 때 전시는- 자기와 나이 든 그쵸. 자신. 네,
그토록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고 열병으로 거리에서 또 죽게 됩니다. 야, 진짜 파란만장하구나. 네. 비운의 이렇게- 천재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예. 근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던 것은 맞는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형이 괴팍했대. 카라바조가 죽였던 사람이 누군지는 안 궁금하세요? 누가 아 살인이었으니까. 네. 카라바조가 죽인 사람 네. 술 먹고 그냥 죽였다. 모르겠네. 라누치오 토마소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죽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예. 뭐 이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포주 집안이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필시 좀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아하.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봐요. 학자들이 좀 보고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야. 네, 그렇습니다. 왜 예. 정의로워? 그래서 이 전시 뭐 자기 여친을 흥미로운 전시. 괴롭혔겠지 그 사람이. 아, 내가 좋아하는데 못 만나게 했나? 한번 또 세상에.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하반기에 재밌는 전시 많이 하고 그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예. 방고우 전시도 오. 예술의 전당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클림트 전시, 유명한 거 에곤 많이 실내, 나오네. 에곤 실내 전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또 보시면은 요거는 그 카라바조는 어디서 이번에 하죠?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네,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미술관. 네, 내일부터 개막을 해서 3월 한 거의 말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게 이번 전시 이름이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 요거 저희가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한 분들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시회 티켓 1인당 2매씩 뭐 드린다고 하니까 요게 아마 이번 지금 영상이 내일 언더스탠딩에 올라갈 때 밤 토요일에 아홉 시. 올라갈 예. 예정인데 토요일 날. 하여튼 이 영상 보시는 거기에서 멤버십용 전용 게시판을 확인하면 어떻게 나 신청한다 하면 요거 저희가 네, 자 아치뉴 이세란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